들리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 스크린 쉐어하는 그 권한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예, 거기 권한 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네. 네, 네. 안녕하세요. 살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그 핵심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현재 메타버스 이렇게 시장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즉 곧 닥쳐올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미래,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MMORPG 애들이 많이, 물론 이제 그 일찍부터 리니지 게임을 아시면 MMORPG라는 단어를 아실 테고, 그것도 이제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규모 다중 그 사용자가 접속해서 롤플레잉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게이머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 게임 요소를 빼면, 누구를 죽이거나 뭐 어떻게 동물을 잡거나 하는 것을 빼면 이렇게 소셜 VR, 즉 가상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속에서 소셜라이징,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예, 소셜 VR이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즉 게임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뺀 것들이 소셜 VR이라는 이제 단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셜 VR과 메타버스 두 가지를 또 비교를 조금 이따가 더 해드릴 텐데요. 소셜 VR이라는 단어, 소셜 가상현실에 대한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려면, 지금 제가 줌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 얼굴을 이제 직접 보실 겁니다. 네, 이 실제 제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자신을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바타라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 VR 또는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필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가상현실 아바타 기반 서비스라고 다른 말로 소셜 VR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아바타 기반 서비스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요. 2006년에 굉장히 피크가 돼서 뭐 IBM이나 뭐 여러 그 기업들이 그 가상 공간 안에 자기네들 건물도 짓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요. 2008년에 이제 이게 서비스가 좀 하락이 됐고 아직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 써보셨던 분들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단말이 지원이 안 되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게임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 가상현실 아바타 기반 서비스 열풍을 일으켰던 세컨드 라이프를 이렇게 굉장히 열풍이었죠. 일으켰던 린든랩이 산사라는 서비스로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컨드 라이프 2라고 불리기도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2017년에 했습니다. MS 윈도우즈 단말을 지원을 하고요. 여기 들어가면 EDM 레이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렇게 클럽 분위기의 가상 공간에서 뭐 춤도 추고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고 나서 17년에 이제 스페이시즈라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거나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가상 현실 공간 또는 실제로 이제 실사 기반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360 동영상을 찍어서 그 안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는 스페이시를 출시를 했는데 요걸 이제 19년에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뭐 반응도 괜찮았습니다만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즉 오른쪽에 보시는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스페이시즈는 이제 접게 됐고요. 이제 요때 왼쪽이 사실은 이제 스페이시즈가 소셜 V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셜라이징을 하는 1인 방송도 하고 얘기나 게임 콘텐츠를 소개를 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호라이즌은 이제 아직 한국에는 뭐 정식으로 소개되지는 않았고 베타 서비스를 작년부터 하고는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뭐 최근에 얘기했듯이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다 또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나운스를 했듯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왼쪽에 소셜 VR과 오른쪽에 메타버스 서비스 차이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여러분들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예, 소셜 VR은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여러 명이 뭔가 활동들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오른쪽 호라이즌은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메타버스가 되려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가상 공간의 이제 세계관, 이 세계는 어떻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게 현실하고 이 가상 공간하고의 이렇게 상호 연결성이 있어야지만 메타버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더 맞는 얘기겠지만 이 최소한 이 가상현실 세계관 내에서 사용자들끼리 이렇게 뭔가 경제 활동이 있어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 그 스페이시즈는 이렇게 세계관이 없고 각각 그냥 자기네들 가상관을 그냥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반면 오른쪽에 호라이즌은 이제 이 가상현실 공간이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왼쪽에 스페이시즈는 이제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지만 경제 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호라이즌은 이제 거기서 컨텐츠를 팔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VR 이 발전이 되면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그런 환경이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이
이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셜 VR에 머무는 서비스도 있고 메타버스로 진화를 이미 한 서비스도 있고 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가상현실 아바타 기반 서비스로는 이제 VR 챗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뭐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자를 놀고 있죠. 7년에 이제 출시를 했고 자유도가 높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를 자기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경제 활동 같은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 뭐 베니스 영화제의 이 확장판으로 이 안에서 베니스 영화제를 이제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19년에 출시를 한 갤럭시티가 그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국 방콕 도시와 그리고 이제 또 서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통신사들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점프 VR이라는 서비스를, 즉 소셜 VR 서비스를 이제 e프렌드라는 메타버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요. 제페토가 10대 전후 저학년 대상이라면 e프렌드는 대학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조금 더 그 성인층에 가까운 사용자를 타겟팅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일본의 통신사도 이렇게 작년 5월에 소셜 VR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아바타로 모여서 같이 180도 3D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직관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 살린이 이 플랫폼을 제공을 했습니다. 막간 자랑입니다. 그리고 애들 게임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닌텐도의 이제 그 동물의 숲이 뭐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이 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캠프를, 대선 캠프를 여기 차려서 이 사용자들하고 이제 그 이렇게 소통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대가 다른 소셜 VR과 메타버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나이대의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용자가 많은 이제 가상현실 아바타 기반 서비스가 한국의 네이버 계열사인 자회사인 제페토입니다. 뭐 자랑스럽죠. 2018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 2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80%의 사용자가 해외 사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소셜 VR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메타버스로 이미 진화를 해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옷을 만들어내고 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이 이 아이템들 자기가 만든 창작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셜 VR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서비스도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데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전시회나 컨퍼런스, 온라인 가상 전시회나 온라인 컨퍼런스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육 쪽, 온라인 실감형 교육 수업이나 온라인 어학 연수, 뭐 토론 수업 이런 데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 줌, 좀 이렇게 이 스크린으로 이제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3D 줌처럼 이렇게 실제 사람들이 오른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이 기업의 원격 회의나 원격 기술 지원 같은 것들에 이제 활용이
일부 되고 있거나 활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시 컨퍼런스 쪽을 잠깐 들여다보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 해외 이제 따로 그 글로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오른쪽 상단처럼 이제 회의를 실제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회의를 하시거나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컨퍼런스를 이제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고 꽤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적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담학원하고 시범 서비스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 이렇게 대치점에 있는 학생들과 이 동탄점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하나의 가상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영어로 토론 디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공간의 장벽을 허무는 거죠. KT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해법으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실제 그 업무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람들 얼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보이실 텐데 업무를 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캐릭터의 아바타보다는 이제 실제 사람 얼굴, 본인 얼굴과 가까운 거의 유사한 아바타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서비스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를 막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례로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오프라인 팬미팅이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KT에서는 이 온라인 팬미팅, VR 팬미팅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된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그 광경을 이렇게 다른 그 아이돌 좋아하는 다른 팬들은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그렇게 됨으로써 다음 이벤트에는 자기도 이제 아바타로 직접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네이션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직접 내는 퀴즈를 마치고 경품을 타는 그런 이벤트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바타를 꼭 이용을 대부분이 하지만 이렇게 아바타 없이 실제 3D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웹 기반에서 3D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컨퍼런스나 이제 온라인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근정전 죄송합니다. 이 근정전을 이제 누르게 되면 3차원 공간 안에서 근정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 공간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에 있는 오르베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또로 다닐 수가 있고 여기 차가 다닌다면 그 차를 클릭하면 그 차 안에 공간으로 들어가서 차 창 밖으로 이렇게 실제 자기가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풍경이 지나가도록 만들면 그 차를 타고 서울 시내 공간을 다니는 느낌이 들겠죠.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도 시도가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 그룹 카운슬링이나 그룹 상담에도 쓰이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소셜 VR 기능만 또는 이제 이게 경제 활동까지 묶여서 이제 그 메타버스 서비스로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행으로는 그러니까 단말이 이제 좀 더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져야 되기 때문에 무게나 사이즈 가격은 계속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이나 해상도가 이제 올라가게 돼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단말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단말로 VR, AR, 뭐 지금은 XR로 이야기하는 듀얼 모드가 다 구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타도 적용되는 서비스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인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즉 정말 자기 얼굴과 똑같은 아바타 또는 이제 조금 담진했지만 좀 이쁜,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또는 실제 자기 모습을 3차원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이 다양한 아바타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공간도 이제 왼쪽에 CG처럼 현실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CG로 만드는데 가상공간이 적용이 대부분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처럼 실제 공간을 스캔해서 이 실제 공간과 똑같은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실사 기반의 가상공간도 좀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들을 그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직접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계속 꽤 빠르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뉴에 전신 수트를 입고 이렇게 이 고글을 쓰고 아바타 가상관에 들어가게 되면 아바타가 이제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핸드모션 AI를 이용한 핸드모션 이제 그 트래킹을 기술을 활용하면 제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저 전수트가 이제 비싸서 구하기 힘들다면 이제 관절만 쪽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이제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AI 엔진을 기반한 일반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움직임 모든 걸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션 캡처 장비와 기술들이 개발과 발전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리얼리스틱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볼리메트릭 컨텐츠 제작 기술을 이용해서 3차원 실사 기반의 컨텐츠가 공연에 활용이 되고 있거나, 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 무대에 실제 아이돌이 출연하거나, 또는 아이돌 대신 가상 아이돌이 출연하거나, 또는 가상 아이돌과 실제 아이돌이 같이 출연하는 경우들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소셜 VR 메타버스와 그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특이점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는데, 이 특이점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상상만 하던 이렇게 그 메타버스가 직접 저희 현실에 올 수 있겠죠. 매트릭스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인생의 영화 중에 하나로 이제 꼽고 있는 건데요. 목 뒤에 이렇게 그 플러그를 꽂고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현실하고 똑같은 메타버스가 이제 펼쳐지죠.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근미래에 잠깐만 소리를 좀, 예, 근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파자마만 입고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는, 자기 이제 사진으로 이제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옷을 골라서 입고 수트를 골라서 입고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사무실 공간처럼 이렇게 3D 컨텐츠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살린이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AR 글라스를 쓰든 아니면은 VR 헤드셋을 쓰든 다들 이렇게 그 자기 닮은 얼굴로 회의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 모바일 단말이든 아니면은 노트북이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이 출시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인하대학교 진대영 교수님이 이제 만든 자료 중에 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 또는 서비스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속한 산업군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그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영위하고 계신 사업에 이 메타버스 기술 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메타버스 진화에 따라서 판매 제품군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이 메타버스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제 실물 제품도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상공간을 제작하는 또는 이제 실사 공간을 이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이 공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 즉 공연 컨텐츠 자체를 이제 그 공연 자체를 거기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업별로는 이제 전시 컨퍼런스 산업이 대응하는 방안이나 교육, 공연 이렇게 각 산업별로 대응하는 방안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컨퍼런스 기업들은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저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과 참석하기 힘든 사람들을 이제 동시에 수용을 해주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교육도 지금 화상회의를 이용해서 약간 평면적인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온라인 기술보다는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쿠팡이 메타버스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집어넣었는데 쿠팡처럼 이제 폐쇄형 내가 물건을 다 사서 여기에서 물론 뭐 쿠팡이 이제 오픈마켓도 하긴 하지만 이제 물건을 사서 폐쇄형이라고 보고요. 어, 사서 이렇게 내가 소비자한테 파는 형태의 폐쇄형이 있을 거고요. G마켓처럼 이제 누군지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팔으라고 하는 오픈 마케팅이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에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현재 나와 있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적지 않은 이유는 이 아직은 이제 이 출시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어느 형이라고 딱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잡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따져보면은 이제 뭐 그 지금 이프랜드나 제페토가 폐쇄형 또는 제페토는 이제 오픈마켓형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이제 내가 판매할 만한 제품이 있고 있는지를 보시고 메타버스에 납품하는 형태, 즉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형태, 납품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페토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그 컨텐츠를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기업이 크리에이터처럼 이렇게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제페토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에 입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용자층을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할 때 이렇게 개발을 자체 하기보다는 어,
서비스 형태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기업 거를 활용해서 자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각각 서비스를 좀 보시고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매핑이 될지 매칭이 될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소셜 VR, 메타버스에 대한 히스토리와 내용을 좀 소개를 좀 드렸고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각 메타버스 서비스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간단한 이제 저희 생각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고 스터디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렇게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여기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 한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